박규택 의원이 오늘 여러 방송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박균택 제가 아니에요. 박균택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무죄가 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 교사가 없었지만 위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모 씨에게 증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은 뭐였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논리면 우리 항상 하는 논리 있잖아요. 박상수 대변인이 항상 얘기하는 논리. 그러니까 위증을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안 했으니까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도박판에 가가지고 난 도박을 했는데 내가 돈 잃었으니까 난 도박죄로 처벌하지 마세요.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석을 하자면 법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완전 바보는 아니다. 진짜 나쁘지만 완전 바보는 아닌 게 법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던데. 좋아요. 네. 위증을 교사해요. 위증을 교사해요. 그럼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해요. 이 네. 구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위증을 받아들였는데 법정에서 이제 안 하는 경우 네, 이제 네. 미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위증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위증을 교사한 사람도 불가벌이 돼요. 네. 두 번째 경우 위증을 교사해요. 근데 김진성 씨가 나는 싫어요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위증을 교사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이제 법리적으로 요걸 위증 교사에서 실패한 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실패한 교사. 정범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예비 음모죄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위증이나 위증 교사는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위증 교사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불가벌이다. 예. 이제 요거를 촘촘하게 이론 구성을 한 거예요, 저기서.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정치인이 위증을 했다는 걸 깔고 들어가서 변명을 하고 있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 구질구질한 법리 과정을 거쳐서라도 처벌 규정 없으니까 저는 무죄입니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짓긴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유죄라고 할 수 없을 걸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이론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정치적으로는 진짜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도 일단 어떻게든 처벌 규정 없는 걸 통해서 빠져나가면 나중에 나 무죄 받았잖냐 이러고서 이제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과 4범이지만 쓱 지나고 나면 지금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큰 지장 없죠.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정리하고 나면 자기 뭉개고 그냥 쥐고 가면 이것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실패한 교사에 대한 건 노림수가 거기에 있다. 법리적인 걸 거기까지 짚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요? 왜요? 김진성 씨가 위증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어요. 했죠. 했어요. 그 본인 처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증을 했다. 위증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처벌을 받겠다고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진성 씨의 존재 자체가 넘어설 수 없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럼 왜 그러고 있어요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김진성은 위증 교사한 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위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재명이 혼자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검찰이 바로 반박했어요. 조서를 봐라. 김진성은 그 취지 그대로 해가지고 위증을 했고 재판장이 이재명이 원하는 그 취지대로 당시 성남시에서 이재명 쪽으로 몰고자 하는 내막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맞습니까? 라고 그 증언을 정리해서 재차 물어보니까 김진성 씨가 네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 증언을 명백하게 했어요. 아, 인정했네요. 인정했죠.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본인 위증으로 처벌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겠다고 지금 하고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 구성은 진짜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까지 하지만 결국은 통할 수 없다. 제가 그것까지도 예상을 했어요. 사실 그 주장 언제 하나 싶었어요. 자, 근데 계속 그 주장을 지금 이제 왜냐하면 시작을 했어요.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이 셀 것이라고 본인들도 예상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나 봐요. 나와가지고 계속 무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응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죠. 네. 자, 이게 보면 2018년 12월 22일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병랑
전 그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전화를 한 번 하고요. 음. 한 번 전화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있다가 이틀인가 있다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했을까요? 제 생일날인데. 하여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했는데 두 번째 날 이게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보셨지만 네. 이 녹취 자체가 굉장히 뭐 빼박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뭐 앞뒤로 진실을 얘기해달라 뭐 이런 건 정말 위증 교사범들이 취임새처럼 넣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아 이것도 방어 논리가 없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막 좋아 이러다 어느 날 틀어져가지고 막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 앞에 좋아 이렇게 잘 지냈던 관계 때문에 두드려 팼던 일이 아 그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아예 안 되죠. 제가 어떤 연예인이 막 너무 좋아요. 맨날 칭찬 댓글 달다가 어느 날 정말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악플을 막 달았어요. 그럼 그 악플 단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그 안 좋은 행위를 놓고 판단하는 거지 앞뒤의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예. 이런 거는 항상 위증 교사범들이 레파토리처럼 써요.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똑같이 주장했다가 똑같이 배척됐었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라는 부탁을 할 것 같으면 부탁만 하면 됐지 거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집요하게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제가 그거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정타죠. 아 결정타죠. 결정타죠. 그리고 뭐 텔레그램 쓰시나 이러면서 이제 네. 변론 뉴스 보내주고 변론 뉴스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맞춰서 하면 될까요? 이런 발언들이 맥락으로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녹취가 완전히 정말 흔들림이 없는 증거고 그리고 앞뒤의 사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더 안 좋아요.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김인섭을 통해 가지고 회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통하니까 자기가 다급해 가지고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녹취가 이제 딱 걸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녹취 이후에 그 김진성 씨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요. 근데 그때 자신의 그 극단적 선택하신 비서실장님 전 실장님 네. 돌아가시면서 네.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내려놓으라고 했던 그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보고 들은 게 많았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겠죠. 네.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하나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도움되게 다시 써달라고 다시 요구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다시 받아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으로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면은 아 증언을 할 때도 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안전장치로 다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 더 이렇게 딱 옥죄 놓고 그리고 나중에 증인신문 사항을 2번을 보내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게 라면서 그러고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한번 불출석하잖아요. 한번 불출석했죠. 또 불러요.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냈잖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위증교사 중에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아 재질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그 위증을 하게 되는 전화를 받은 김 씨가 아, 이게 너무 자꾸 피곤하고 하니까 장심의 가책도 느끼고 하니까 사실 자기는 모르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 모르지. 왜 김병량 시장의 재선 캠프로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청 내부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걸 아는 오모 비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응. 그리고는 정작 그 사람한테는 전화 안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 김모 씨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저는 못 하겠어요라는 걸 완곡하게 했는데도 집요하게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냥 밀어넣는 거죠. 명시적으로 얘기해요. 저는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캠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저는 맞아요. 이렇게 직접적인 위증교사는 본 적이 없어요.